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너무 힘들어요. 결혼 25년 차인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부부관계를 1년에 1회 정도, 그것도 정말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부부관계를 정말 싫어한다지요. 강요를 할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35년 차인 어떤 남성분은 아내분이 남편에게 매일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망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나도 좋긴 좋은데 이제는 체력이 안 된다고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이 부부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부부관계 안 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충격적인 변화와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7가지 이유 등 중년, 노년에 꼭 알아야 할 부부 성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섹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성생활, 중년의 부부관계라는 말만 들어도 아예 무심하거나 기겁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그런 거 하고 살지 않아요. 몇십 년 됐어요. 다들 안 하고 살지 않나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년, 노년의 부부관계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방송에서 혹시 섹스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부부, 혹은 1년에 10번 이하로 하는 부부들을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섹스리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모자라다는 뜻인데요. 보통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세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는 만족하는데 나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한쪽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섹스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니어 분들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의 중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섹스리스 부부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섹스리스보다 섹스오프가 더 많습니다. 섹스오프라는 건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하는 그런 부부들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사는 성인들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한 사람이 3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섹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관계 없는 부부의 결말. 섹스를 안 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무심하게 되고 경제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살게 됩니다. 노년에 각 방을 쓰는 부부들도 정말 많지요. 아이들 키우고 양가 부모한테 잘하고 노후 준비를 잘하는 부부관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좋아하는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섹스가 없어지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남남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는 성관계가 전혀 없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거나 그냥 한쪽이 견디는 부부들이 많아지죠. 부부간의 결혼이라는 건 우리는 섹스 파트너다 하고 공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이 있겠지만 섹스만큼 더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단단하게 해주는 소통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의 섹스가 없어지는 것이 이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어떤 부부들은 이혼의 이유가 성격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격 차이가 성의 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욕구 차이일 수도 있고 배려받지 못하는 문제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는 중년, 노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성적 긴장도 쌓이고 분노 같은 것도 쌓이고 하면서 실제로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남자들의 발기의 문제는 피 돌기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지방도 끼고 혈류도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없는 분들은 발기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나빠지죠. 사정을 못하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질이 건조해지면서 폐경 이후에 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성관계를 통해서 질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섹스를 안 해서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소의 부부관계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매력 있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건 편한 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소통의 방식인 부부관계를 안 하는데 편하기만 하고 왜 문제가 없을까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 사람이 성관계 없는 부부가 되는 과정. 첫 번째는 외도입니다. 외도는 상대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외도를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외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SK 최태원 회장도 세기의 불륜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과 상간녀 때문에 노소영 관장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기까지 했다죠. 노소영 관장은 분명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부부의 경우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몸이 쉽게 열릴 해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외도를 상대가 알게 되면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애쓰지 않으면 둘의 사이는 아주 멀어져서 그냥 남처럼 경제 공동체로 살까 헤어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출산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일의 양도 많아지고 아기들은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까
잠도 부족하고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또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수유기에는 여자들의 질 상태가 호르몬 때문에 폐경된 것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이 건조하고 아기 낳고 나서 첫 섹스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서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첫 섹스를 할 때는 적어도 23개월 정도 여자가 충분하게 회복이 된 다음에 섹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결혼하면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50대에 갑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 단점이 보일 때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점을 바꾸겠다. 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가치관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죠. 그 가치관이라는 건 정치에 대한 나의 취향이라든가 혹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돈에 대한 생각 등 굉장히 확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년, 노년에도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90세에 무슨 성관계를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욕구성에 대한 욕구는 너무너무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죄책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마음 또 성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노년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의 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노인들은 성욕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몇 살까지 섹스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80세 된 부모님은 섹스를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책이죠. 주책하면서 민망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50세, 60세 이상의 부부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심리적인 건강도, 관계적인 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노년의 경우에 섹스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 나누기 9를 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한 정도입니다. 내가 어제도 섹스하고 오늘도 섹스하지만 서로 좋고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하다. 그러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 해도 내가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0인데 85세인데 일주일에 2번 이상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섹스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여도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가 섹스를 거절하지 않으면 25에서 40까지는 섹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도 여자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7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또 왜 섹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엄청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수많은 호르몬들이 작용합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젊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하는 부부는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관계를 안 한다고 하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마치 운동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찌뿌둥한 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성관계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마치 운동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영양분도 흡수를 더 잘하게 되고, 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온몸이 막 혈액순환 잘 돼서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면서 땀이 나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한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노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부부관계를 하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성관계의 연관, 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 번 자주 사정을 하게 되면 훨씬 전립선암이 적게 생깁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 연구팀에서 무려 20년 동안 3만 명의 남성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한 달에 20번 이상 사정을 하는 남자는 한 달에 4회에서 7일 정도 사정을 하는 남자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세 이상 남성에서 잦은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17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정이 잦을 때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든 호주에서든 참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분이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여성분이 남편과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남편의 어떤 숨소리, 신체의 소리를 듣고 우리 남편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렇다면 성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진통 완화 효과입니다.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생리통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관절통도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통증 억제 물질인 엔돌핀이 나옵니다. 어떤 여성분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아픈 데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 남편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망 다닐 정도랍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 때, 사정을 하거나 오르가즘에 이르면 몸이 확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긴장감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몸이 굉장히 릴렉스 되고 편해지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성기능과 발 기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면서 골반 아랫부분에 골반적은 이라는 것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꽉 참는 힘 또는 밖으로 미는 힘을 주는 가장 아랫부분에서 몸을 받쳐주는 근육을 골반적은 이라고 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골반적은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골반적근이 약화되면 나중에 여성들에게 요실금을 일으키기도 하고 남성들은 발 기능력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근육이 성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다면 요실금도 예방하고 발기 능력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다섯 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파트너가 있는데 한쪽은 하고 싶고 또 한쪽은 싫어하면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항상 한쪽이 더 원하거나 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는데 성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이완되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비교적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답니다. 부부 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여섯 번째는 면역력 향상인데요. 한 미국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 1회, 2회 정도 성관계를 하면 잔병 치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면역글로버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세균과 질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증가하면서 나는 여전히 젊고 건강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면역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부 관계를 자주 하면 몸에 좋은 이유 일곱 번째는 자신감 뿜뿜. 매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만족시켜준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침에 성관계를 한다면 하루 동안 굉장히 기분이 업돼서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아침에 성관계를 하고 피곤하다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자신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좋은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예쁘다, 좋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매력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특히 부부라면 정기적인 관계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무조건 세고 강하고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급하게 관계를 할 때 씻지 않은 더러운 이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손 위생 지키기입니다. 항문 주변을 이렇게 만지게 되고 외음부를 만지는 것인데요. 관계하기 전에 상대방의 몸을 사랑스럽게 애무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인데 이때 항문 쪽을 만지고 그 손으로 다시 질 주변을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방광염에 걸릴 때 대부분의 원인균은 대장균인데요. 항문 근처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도 항문을 닫고 나서 바로 소변을 보게 되면 대장균 등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가서 여성들은 방광염이나 질염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항문 주변에 손을 대고 바로 외음부에다 대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가 바로 질에 넣는 것은 정말 대장균 범벅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면역이 있어서 쉽게 이겨낼 수도 있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질염과 방광염을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대변을 보고 난 후에도 여성들은 질 방향으로 닦지 않고 항문 쪽으로 닦는 것처럼 항문 쪽에 손을 대고 나서 질 안쪽으로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뒤쪽 부위에 손을 댔다면 번거롭더라도 한 번은 손을 씻거나 아예 항문 주변은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콘돔 중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핑거돔이라는 제품도 존재합니다. 마치 생식기에 있는 바이러스나 성병을 옮기는 것을 콘돔이 줄여주는 것처럼 손가락 콘돔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섹스라는 것 자체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짜 음경인 페니스, 두 번째로는 손가락,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혀입니다. 즉 말인데요. 적절한 때의 멋진 말과 하는 관계는 직접적인 사정보다도 남성과